소니가 광디스크 데이터 저장 장치 제조 부문의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뭐야, 사골도 아니고 아직도 공시대를 만들고 있었어? 1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미야기현 타가쇼 공장에서 근무하는 250여 명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해고되는 직원들은 CDR, DVDR, 블루레이 화질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BDR 등을 생산했네요. 소니가 광디스크 부문에서 해고를 단행한 건 스트리밍 서비스 증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니는 해당 부문에 대한 추가 고용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소니 타가쇼 공장에서는 광디스크 부문에서 추가 해고와 부문 폐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경제, 더 나아가서 일본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정말 희한하면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 싶은 거, 정말 안 바뀐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일본의 덴노만 하더라도 한 계통으로 쭉 내려온 게,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게 사료상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에 삼국시대에 왕노릇하던 그 집안이 여전히 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 우리랑 굉장히 결이 다른 사회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역동성이 강하고 변화가 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회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경제 현장에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일본 경제를 대표하는 단어, 저에게 고르라고 한다면은 이 갈라파고스화를 꼽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이 용어 자체가 일본의 IT 산업을 두고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 자체가 섬이라서요, 육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진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국제적인 표준 같은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 혼자 가는 그런 현상들을 갈라파고스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나라에나 비슷한 사례는 있기 마련인데 이 말이 등장한 일본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요. 앱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도 1억 2천만 일본 인구에만 통하는 그런 앱들을 개발해서 글로벌화는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영화 같은 사회적인 현상 이런 데에서도 이 갈라파고스화는 많이 접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단이 많이 길었는데요, 일본 소니에서 여전히 CD나 DVD 같은 기록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대규모 감원을 하고요, 단계적으로는 광디스크 저장장치 생산 자체를 중단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된 셈입니다. 솔직히는 아직도 소니가 이 광디스크 저장 매체 이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일본적인 특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일본은 산업 측면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시장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저장 장치 이쪽에서 광디스크는 사실상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걸 ODD, 그러니까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이저 같은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그런 매체들을 뜻합니다. 종류는 다양해요. 레이저 디스크라고 부르는 LD부터 최근에 많이 그래도 여전히 쓰고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것까지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도 폭넓게 사용되는 것은 CD 그리고 DVD,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루레이 디스크,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장 매체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기 PC 단계에서는 테이프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로피 디스크 이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밀어낸 게 바로 오늘 소개하는 ODD죠. 여전히 ODD가 가진 장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장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측면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요, 그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등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갈수록 저장 용량도 커지고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플래시 메모리와 비교했을 때 ODD의 속도는 상당히 느린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ODD라는 거는 이미 PC 시장에서는 많이 사라진 상태죠. 지난 2008년에 맥북 에어 이쪽에서 ODD를 제외한 노트북을 처음으로 내놨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사실상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ODD 이거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옵션으로 다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은 기본 PC 같은 데에서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이 ODD를 많이 사용했던 시장 자체가 음원 시장이었는데요. 지금은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워낙 광범위하게 도입이 된 상태고요. 오프라인에서 음반을 사려고 해도 USB 메모리로 파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게임 쪽에서는 아직은 소장하려는 그런 가치가 있어서 수요가 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이것도 저장 장치의 발달과 더불어서 다운로드 콘텐츠 같은 것들이 워낙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ODD 사업자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죠. 예전에 TSST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와 삼성전자가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였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매각을 했었고요. 이거를 옵티스라는 회사가 지분을 인수를 했었는데 그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ODD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은 LG전자 그리고 일본 히타치의 합작 법인인 HLDS를 포함해서 몇 곳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경제의 특징 그리고 산업의 변화가 같이 맞물린 이슈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산업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재미도 있고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